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오늘은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경량 게이밍 노트북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ASUS의 터프-F15 FX517-2022입니다. 최신 12세대 인텔 코어 i7 프로세서를 탑재한 게이밍 노트북이죠. 이번에 정말 제대로 잘 나왔더라고요. 게이밍 성능부터 크리에이터에게도 좋은 다재다능한 노트북입니다. 뒤에서는 뒷판도 열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간단하게 스펙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CPU는 12세대 인텔 코어 i7 12650H 프로세서. 이번 인텔 12세대는 성능을 상당히 잘 뽑아주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GPU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60 랩탑 GPU, 메모리는 16GB, DDR5 4800MHz, 스토리지는 1TB M.2 NVMe PCIe 3.0 SSD, 디스플레이는 대각선 39.6cm, WQHD IPS, 무게는 2kg입니다. 스펙에 대한 더 자세한 것은 조금 뒤에서 다뤄볼게요. 이제 언박싱하면서 구성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노트북 본체가 들어있고요. 안쪽에는 설명서가 들어있고 200W 충전기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크진 않네요. 꽤 얇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정말 심플한 디자인의 끝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주 심플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몇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커버고 컬러는 오프 블랙입니다. 게이밍 노트북이지만 화려하지는 않아요. 상단에 보면 터프 로고가 우측에 작게 박혀있죠. 그것 외에는 아주 깔끔합니다. 그러나 여기를 보면 포인트가 있는데 메카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확실히 그래 보이죠. 내부 상단에는 네 방향의 인디케이터가 자리합니다. 바깥쪽에서도 보이는 부분이고 또 한 손으로 들어올리기 쉽게 끝이 디자인되어 있어요. 이건 사용하다 보니까 꽤나 편리하더라고요. 내부 상단에 보면 720p 웹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대각선으로 39.6cm 화면 크기를 가졌고 이 크기에 좋은 성능을 가진 게이밍 그리고 크리에이터 노트북임에도 무게는 약 2kg으로 대시 모델답게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게이밍 노트북 하면 시즈 모드로만 사용해야겠다 싶을 무게고 보통은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건 나름 가져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무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보여드렸듯 어댑터 자체도 얇고 나름 가벼운 편이라 괜찮았습니다. 또 밀스펙 표준을 충족하니까 좀 더 안심하고 들고 다닐 수 있겠죠. 이제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CPU는 12세대 인텔 코어 i7 12650H 프로세서, GPU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60 랩탑 GPU가 탑재되었습니다. 이번 최신 인텔 12세대는 코어 구성에 변경이 있었죠. 간단히 말하자면 높은 성능의 작업에 사용되는 퍼포먼스 코어인 P코어, 가벼운 작업에 사용되는 고효율 코어, 이피션트 코어인 E코어, 이렇게 두 가지 코어 하이브리드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텔 7 공정으로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고성능 코어 P코어, 고효율 코어 E코어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효율적인 노트북 작업이 가능해지는 거죠. 또 성능 자체가 워낙 이번 12세대가 잘 나왔다는 평가도 많고 실제로 성능도 상당히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전 11세대 대비 최대 28% 더 빠른 게이밍 성능과 3D 렌더링 워크로드에서 최대 43% 높은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 제품은 최대 4.7GHz 클럭, 6P 플러스 4이 10코어 16스레드로 구성됩니다. 메모리는 16GB DDR5 4800MHz가 탑재되었고요. DDR5 지원도 12세대 인텔 코어의 특징이죠. 더욱더 쾌적한 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총 2개의 소딤 슬롯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 저장 공간은 1TB M.2 NVMe 3.0 SSD가 탑재되었습니다. 추가 슬롯까지 총 2개의 슬롯을 제공하고 있고 하나의 슬롯은 PCIe 4.0을 지원하고 하나는 3.0을 지원합니다. 또 여기에 먹스 스위치가 탑재되었습니다. 게이머분들이 좋아할 기능이죠. 일반적으로 노트북에서는 배터리 타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간단한 작업을 할 때는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고 고성능을 내야 할 때는 외장 그래픽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내장 그래픽을 거쳐서 디스플레이에 전달됩니다. 경로가 한 단계 더 생겨버리는 거죠. 최고 성능을 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최고 성능을 내기 위한 해결 방법은 외장 그래픽에서 다이렉트로 디스플레이에 전달해주면 해결이 되겠죠. 이걸 전환해주는 게 바로 먹스 스위치입니다. 아머리 크레이트에서 간단하게 버튼을 눌러 전환이 가능하고 다만 전환 시에는 한번 재부팅이 필요합니다. 게이밍 성능을 완전히 즐기고 싶을 때는 개별 그래픽 모드로 설정하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하이브리드 모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성능을 수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터보 모드로 설정
설정한 상태에서 진행을 했고요. 시네벤치 R23의 경우 싱글 1801점, 멀티 13433점, 파이어 스트라이크의 경우 그래픽 스코어 21443점, 타임 스파이의 경우 그래픽 스코어 8371점입니다.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다음으로 터보 모드, 개별 그래픽 모드에서 게임 프레임을 체크해보면 오버워치, WQHD, 매우 높음 옵션, 훈련장에서 평균 195프레임, 최대 235프레임, 하위 1% 152프레임입니다. 다음은 배틀그라운드, WQHD 울트라 옵션, 훈련장에서 평균 85프레임, 최대 119프레임, 하위 1% 74프레임입니다. 다음은 사이버펑크 2077, WQHD, 레이트레이싱 중간, DLSS 자동에서 평균 42프레임, 최대 54프레임, 하위 1% 29프레임입니다. 사용해보니까 게임 성능도 잘 나와주고 있지만 영상 편집을 주로 하는 크리에이터에게도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4K 영상도 무리 없이 편집이 가능합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디스플레이도 좋더라고요. 그럼 발열과 소음은 어떨까요? 벤치마크 중 발열과 소음을 체크해봤는데요. WASD 부분은 약 34.1도, 상단부는 약 46.4도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시원하다까지는 아닌데 장시간 게임을 플레이하기에 무리는 없는 온도로 쿨링이 잘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소음은 약 54dB 전후로 소음은 조금 있는 편인데 발열 해소가 잘 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만약 시끄럽다면 균형 조정 모드로 변경해 타협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조용 모드로 바꾸면 아주 조용하게 소음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쿨링 시스템은 뒷판을 열어서 같이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쿨링팬도 84개의 아주 촘촘한 블레이드가 자리하고 있고 5개의 히트 파이프를 확인할 수 있고 4개의 팬 방출구가 있어서 쿨링이 잘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면에서는 대부분 상당히 만족할 만하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다음 세 번째는 디스플레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스펙이 들어가 있어서 좀 놀랐는데 대각선 39.6cm 화면 크기, WQHD 16:9 화면 비율, 165Hz, 300니트 화면 밝기, 안티글레어 IPS 패널, 어댑티브 싱크, 3ms 반응 속도, DCI P3 100%까지 해상도도 좋고 주세율도 높고 또 안티글레어 패널이라는 거, 디스플레이도 좋은 게 들어가서 위에서 말씀드렸듯 크리에이터에게도 좋은 노트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연결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측에는 USB 3.2 Gen 1 타입 A, 켄싱턴 락, 좌측에 DC인 잭, RJ45, HDMI 2.0B, 썬더볼트 4, USB 3.2 Gen 2 타입 C, USB 3.2 Gen 1 타입 A, 3.5mm 오디오 잭까지 들어가 있어서 포트 구성 자체는 상당히 좋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게이밍 노트북이 뒤쪽으로 포트를 빼는데 이건 좌측 하단으로 포트를 많이 몰아넣은 구성이라 그 점은 좀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도 개인적으로 좌측 하단인 게 우측에 몰아넣은 것보다는 훨씬 나아 보입니다. 우측에 몰아넣으면 좀 걸리적거리더라고요. 그리고 와이파이 6를 지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키보드를 살펴볼게요. 게이밍 키보드답게 WASD 부분에는 투명 키캡이 적용되어서 직관적으로 사용이 가능했고 상단에는 4개 핫키가 있어서 게임할 때 자주 사용하는 볼륨이나 마이크 온오프 그리고 아머리 크레이트도 바로바로 불러올 수 있다는 점, 사열 럼버 패드도 탑재되어 있어서 나름 편하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키보드 타건감은 약간 깊이감이 조금 얕은 감이 있었어요. 이건 호불호가 좀 있을 수 있어 보이고 직접 타자를 쳐보면서 느낀 건 그래도 부드럽고 조용한 타건이 가능하다는 거,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터치패드는 확실히 편하고 크다는 게 느껴졌는데 27% 더 커졌다고 합니다. 우측에 다른 포인트로 터프 로고도 자리하고 있고 여섯 번째로 스피커는 돌비 애트모스로 구동되는 2개의 스테레오 스피커가 탑재되었는데 소리를 너무 올리지 않으면 무난하게 사용 가능한 스피커가 탑재되었습니다. 많이 올리면 좀 찢어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일곱 번째는 배터리입니다. 76W의 배터리를 탑재했고 200W 어댑터를 동봉했습니다. 어댑터로 30분에 50% 고속 충전이 가능하고 PD 충전도 가능하므로 타입C 포트에 연결해 100W 충전을 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외부에서 사용할 때는 PD 충전으로 사용하면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했고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웹서핑 정도로 사용을 한다면 사용하는 환경마다 다르겠지만 약 5시간 정도의 배터리 타임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대부분 고사양 작업을 위해 사용을 하실 테니까 아마 거의
거의 충전기를 들고 다니시겠죠. 자, 오늘은 ASUS TUF-F15 FX517-2022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흠잡을 곳이 없는 가성비 좋게 나온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신 12세대 인텔 코어 탑재로 가성비가 더 좋아진 제품이라 게임을 즐기는 분들, 영상 편집을 하시는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골고루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여집니다. 디자인이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치면 너무 심플하기는 한데 나름 그것도 맛이라면 맛일 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